덜 익힌 삼겹살을 먹는 습관 때문입니다. 이 습관을 통해 정답이네요. 대뇌에 낭미충증이 기생하게 되며 뇌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말이 좀 어렵네요. 낭미충증. 그렇다. 정답은 바로 4번 덜 익힌 삼겹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돼지고기는 갈고리촌충이라는 기생충에 오염될 수가 있는데요. 이 갈고리촌충에 오염된 돼지고기를 덜 익힌 상태에서 섭취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 낭미충증이 대뇌를 침범해서 치매와 같은 정신 이상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급한 마음에 덜 익혀 먹었다가는 심각한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돼지의 몸을 숙주로 삼고 있는 갈고리촌충. 이것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기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다룬 낭미충증이다. 낭미충증의 감염 경로는 간단한데 첫 번째는 갈고리촌충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제대로 익히지 않고 섭취하게 될 경우 이렇게 인체로 들어가는 것이며 부위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네요. 두 번째 감염 경로는 사람의 대변으로 배설된 충란을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섭취하게 되는 경우다.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온 낭미충증은 장의 기생에 성충이 되며 때론 혈액을 타고 대뇌, 안구, 척수 등 다양한 부위에 침투하게 된다. 때론 이처럼 뇌에 침투해 오늘의 주인공처럼 다양한 이상행동, 간질 등 신경학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 무섭네요, 진짜. 낭미충증의 흔한 증상은 오심, 구토, 두통, 신경마비 또는 간질발작 증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뇌를 다친 적이 없는 건강한 성인이 간질발작이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뇌실염이나 뇌척수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낭미충증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가장 최선의 예방법은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때 완전히 익혀 먹는 것. 그런데 돼지고기 도대체 얼마나 익혀야 하는지 당신은 아시는가? 그래, 이거 궁금하네요, 진짜. 보통 올려놓고 한 2번, 3번 정도 뒤집어서 먹지 않아요? 두 번 뒤집을 때가 제일 맛있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뒤집는데. 그냥 핏기만 사라지면 바로 먹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돼지고기에 알맞게 익히는 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대부분의 사람들 돼지고기 이렇게 굽는다. 맞아요. 첫 번째, 붉은 부위만 사라지면 바로 먹는 방법. 두 번째, 거의 뒤집지 않고 양쪽 면을 각각 30초 정도 구워 충분히 익혀 먹는 방법. 이런 경우 많죠. 자꾸 뒤집으면 맛없어진다고. 예.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구워낸 것 같은데 하지만 중요한 건 겉이 아닌 속. 고기의 단면은 어떨까? 그걸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런데 남아있네요. 붉은 부위만 사라지면 먹는 첫 번째 그룹의 고기도 양쪽 면을 30초 정도씩 충분히 익혀 먹는 두 번째 그룹의 고기도 이것도 남아있네요. 핏기가 있어요. 단면을 잘라보니 여전히 남아있는 붉은 핏기. 그렇다면 돼지고기 어떻게 구워 먹어야 되나요? 자, 오늘부터 바꿔봅시다. 실제 한국식품연구의 논문에 따르면 돈육은 5mm 두께에서는 10초 간격으로 뒤집어 80초 정도, 7mm 두께에서는 역시 10초 간격으로 뒤집어 약 100초 정도 익혀야 한다고 하는데 아울러 100초. 그 중심 온도가 약 77도 이상이 되면 오늘의 기생충 촌충이 사멸된다고 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7mm 두께의 삼겹살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워보자. 자, 이렇게 돼지고기를 10초 간격으로 10번 뒤집어 구운 후 상당히 자주 뒤집는 거거든요. 지금. 누가 앞에서 초를 재고 계시네요. 이거 자꾸 저러면 사실 뭐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제대로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야 돼요. 최대한 익혀야 된다, 그죠? 철저하게. 자, 속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중심 온도를 측정해 보니
80도. 약 79도씨로 안전한 온도 확보. 자, 단면 볼까요? 또한 그 단면을 확인해 보니 완전히 없어요. 익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고기를 구울 때는 오랫동안 불판에 올려놓는 것보다 앞뒤로 자주 뒤집으면서 자주 적어도 뒤집어줘야 1분 이상 되고. 구워주는 게 좋다는 결론. 낭비충증 또 다른 예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돼지고기 속의 갈고리 충충의 유충은 완전히 익히거나 또는 사흘 이상 냉동하면 파괴됩니다. 따라서 고기를 구우실 때는 완전히 익히거나 또는 삶아서 파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특히 돼지고기 속에 핏빛이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고리 충충은 대변을 통해서 오염돼서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철저히 씻는 습관을 길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방치한 작은 습관, 때론 큰 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그래요. 자, 일단 뭐 김태현 씨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네요. 오늘 저녁에 삼겹살 파티 한번 합시다. 헤어지는데. 알겠습니다. 낭미충증이 대표적으로 우리 건강을 좀 위협하는 기생충인데 이 외에도 그 기생충에 관한 속설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들어보신 혹시 게 알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의 중에는요, 나는 뭐 기생충약 안 먹어도 돼. 나는 소주를 매일 한 병 이상 먹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 날 다 소독해 줄 거야. 걱정 없어. 이런 분이 계신데, 박사님, 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런 뭐 속설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니죠. 예, 지금 뭐 사실 이제 기생충 질환은 과거 60, 70년대 못 먹고 못 살 때 많았죠. 뭐 희충, 심장충 많았지만 사실 개인 위생이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또 전국적인 구충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에서 뭐 유충이나 뭐 편충 또 간디스토마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남아나 후진국 여행하고 와서 복통 설사가 있을 때 이제 기생충 질환이 있고 또 일부지만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이제 요충이 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뭐 항문이 가렵다거나 벌레가 나온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저희 진짜 어렸을 때는 구충제 뭐 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고 뭐 그런 그렇죠. 여러 가지 화면들도 좀 그림 같은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요, 예. 저희 엄마가 아직도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꼭 6월인가 언제 드셔야 된다고. 되게 좋은 습관이죠. 아, 그래요? 괜찮은 습관이 거예요? 되셨네. 아직도 그래서 저는 먹을 필요 없다고 막 저는 예. 그러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먹어주는 게 좋지 않나요? 예,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이제 네. 구충제를 먹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지금 많이 기생충 질환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상적으로 매년 드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그 뭐 고위험 지역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증상이 있을 때 전문적인 진료를 받고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이런 그 구충제는 해충이나 십이장충은 효과가 있지만은 이런 낭미충증이나 뭐 간디스토마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또 임신부에서는 또 위험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뭐 기생충 약을 매년 드실 필요는 없지만은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전문적인 진료를 받고 올바른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생각이 예, 나는데 내가 옛날에 홍콩을 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1시간 가면 섬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돼지고기를 막 이제 구워가지고 예. 탁 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중국 사람이 이렇게 불을 펴놨는데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빼짝 마른 사람이 꽃에다 이렇게 와싱싱 샹샹샹. 근데 요만한 거 하나 굽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벌써 불을 펴가지고 그냥 다 먹었는데